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뉴욕 증시 연말까지 꼿꼿하게 분위기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지금 70번째 S&P 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요. 뜨끈뜨끈합니다. 네, 뉴욕 증시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산타랠리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장 포인트는 어떤 거 있었는지 좀 봐주세요. 워낙 한산한 거래였기 때문에 특별히 포인트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혼조세로 그냥 이번 연도는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는 0.2%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도 강보합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을 기록했고요.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베리사인이 1.4%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이키도 1.4% 상승, 모더나도 2.7% 상승했습니다. 어제 바이오젠이 9.5%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이 인수설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삼성과 절반씩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전체로 보면은 글로벌 한 18위에서 19위 정도 되고, 지금 바이오젠 같은 회사는 지금 순수 바이오 업체로만 따지면은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로 되는 초대형 빅딜이 지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바이오젠 인수에 삼성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CMO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이쪽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이오젠하고 신약 부분이 잘못하면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바이오젠을 인수함으로써 신약 부분에도 강점을 갖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웨스턴 디지털이 5.2% 상승했는데요. 삼성의 이제 중국 시안 공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돼서 지금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금 세계 낸드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도 약간 점유율이 삼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이 공장이 이번에 약 3주 정도가 중단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구매자들하고의 가격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높게 랜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GM의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퍼가 지금 8배로 굉장히 낮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75를 지시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전기차 전환 전략에 대한 그 목표까지, 나머지의 아직까지 내연 기관차나 이런 밸류는 측정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훨씬 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GM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의적인 시각이 역으로 보면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도에 공급망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수혜주하고 피해주는 좀 분리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수혜를 입었던 가령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언세미컨덕터,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은 이제 피해가 예상되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피해주였던 애플이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G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나라 또 LG전자 등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어드 증권에서는 메타 플랫폼스하고 아마존하고 진가를 최고의 인터넷 종목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는 온라인 광고 분야 시장 점유율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 대신 이제 메타버스를 메타 플랫폼스가 좀 주력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분야에서는 몇 년 후까지는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하고 이제 무디스에서는 내년도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스는 6.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요. 무디스는 5%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오미크론이 결국에는 빨리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에는 7.4%, 3분기에는 7.2%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는 혼조권이었습니다만은 볼만한 빅뉴스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슈 추적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삼성이 하만 이후에 이런 빅딜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려 50조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최근에 바이오젠 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물색에 나선다라는 거를 거의 공식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작업이 진행됐다라고까지 조금 밝혔는데 어떤 뉴스라고 좀 의미 있게 분석하세요? 바이오젠이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랠리에서 바이오젠이 완전히 소외됐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차츰차츰 영업이익률이 40%대로 내려오더니 지금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40%대로 간신히 올해 들어서는 또다시 30%대로 영업이익률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는 또 영업이익률이 한 25, 6%로 또 내려왔어요. 바이오젠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자기네들도 뭐 점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좀 더 제값에 지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그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같이 속해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에 서로 이제 50%씩 절반씩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삼성 쪽이 50% 중에서 한 주를 더 갖고 바이오젠이 한 주를 덜 갖고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번 인수가 이제 결렬이 되더라도 삼성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젠하고 자꾸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신약을 개발하려는데 자꾸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어차피 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지금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쪽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 측에서는 신약 개발에 조금 앞으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CMO하고 네. 바이오시밀러 쪽보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 좀 더 훨씬 더 메가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곁다리로 오늘 치매 관련주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치매 계통에서 뭐 신경계 계통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만한 거리가 된다고 보세요, 이 뉴스가? 글쎄요, 이게 까지는 뭐 이쪽이 뭐 알츠하이머 쪽이 뭐 우리나라 쪽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번에 삼성제약도 있었는데. 네. 이게 과연 그쪽으로 움직일지는 저는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하고 바이오젠하고 이제 뭐 결국에는 개별적인 뉴스로 좀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 M&A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뭐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시장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점검을 해봤고 마지막에 전해준 뉴스가 조금 찝찝한 게 제프레스하고 무디스에서 1분기 미국의 GDP를 굉장히 많이 깎아내렸어요. 이전과는 갭이 너무 크게 수치를 제시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나쁘게 봤을까? 1분기 GDP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근거 좀 확실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오미크론이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다. WHO에서도 좀 같이 얘기했고요. 지금 일단 뭐 소매 쪽이나 뭐 항공여행, 뭐 레스토랑 이쪽에 피해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하향 조정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프리스에서 1분기 내년 1분기에 6.6% 미국 경제가 성장을 예상했다는 거 수치를 보고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굉장히 좀 높게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보였어요. 다른 이제 글로벌 IB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글로벌 IB들은 한 5% 초중반을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다른 글로벌 IB들에서 어떻게 이제 하향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프리스나 무디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향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제프리스의 의견보다는 무디스의 의견에 조금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밸런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내면서 뭐 좋은 뉴스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분기에 뭐 별다른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건 인플레도 있을 것이고 오미크론도 있고 금리도 이제 인상 시그널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했습니다만 그래도 새 랠리 전문가님 있을 거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연초 랠리? 그런데 이게 새 랠리가 네.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새 랠리가 초에 끝날지 중순에 끝날지 1월 말에 끝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가 네, 어느 시기가 정도 갈 이제 것인지. 그런데 예. 이 랠리가 결국에는 산타 랠리에서 이어지는 연초 랠리라고 저는 이제 그 연속 선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뭐 시기는 언제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좀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러나 뭐 파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는만한 연속성을 가지고 연초 증시가 뜨겁게 움직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 한 해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마음도 조금 급합니다만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가 유망주다, 뭐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빵의 시대가 좀 저물었습니다만 빵에서 그 N자의 주인공이 바뀔 거라는 분석이 많아가지고 저는 간밤에 엔비디아가 그 넷플릭스의 그 N을 대체하는 강자가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님도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하거든요. 시간 어떻습니까? 그러나 네. 다른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를 보면은 기술주 전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엔비디아나 AMD, GPU 쪽의 강자였던 이 두 회사들도 결국에는 꺾일 것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제 많이는 안 보고 대신 이제 또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빅 랠리는 없을 것이다. 대신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웨스턴 디지털도 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삼성이 지금 중국에서 공장 제대로 못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다시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강도 높게 봉쇄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줄였더라고요. 공장 돌아가는 규모를. 예.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것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고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안 좋은데 네. 대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나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주가가 뛰는 예. 조금 상반된 어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랜드 플래시 가격이 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올라온 그래서 거는? 이제 그래요? 이게 웨스턴 디지털이 랜드 시장에서 삼성전자 세계 시장을 거의 양분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3분의 1씩, 3분의 1씩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서 웨스턴 디지털하고 거의 이제 비슷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 어제 SK 하이닉스는 별로 안 빠졌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 거는 결국에는 중국 시황공장 중단 때문으로 보고 있고 낸드 시장이 그렇게 본다면은 또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인텔 낸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혜가 될 쪽과 일단은 뭐 삼성전자 당장의 이익 훼손이 조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또 오늘 반영해줄지 저희 봐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오늘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3천선을 이게 복귀하다마다 이걸 또 이제 씨름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천으로 바뀌면서 마감이 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네. 뭐 3천선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앵커님들도 그렇고 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회복을 하든 안 하든 뭐 결국엔 수치의 문제고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뭐 3,300에서 뭐 3,400, 3,500까지도 전망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상단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솔직히 뭐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올해보다도 상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하단은 네. 조금 대신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하단을 만약에 올해 얼마 전에 저점이 2,820인가 10인가 거기를 만약에 밑으로 깬다면은 이제 상승 대신 뭐
상승의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깨면은 만약에 뭐 자금이 또 다시 조금 훅 들어와 가지고 뭐 한 3,300 이상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네네네. 박스권의 상단은 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내년을 한번 저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저희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뉴욕장 들여다봤습니다. 이 열기가 내년가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이게 1월 중순까지일지 뭐 초순까지일지 말기일까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뉴욕장도 올 한 해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기분상 이왕이면은 3,000선 복구가 되면서 또 내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또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되는지 전략 꼼꼼하게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